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박시영TV에 출연한 김영민 의원은 리박스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리박스쿨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당이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입장은 이거다. 그 집 청소년들 문제 얼마나 리박스쿨 심각해. 어제 배제고 뭐 이런 거 다 연관된 거거든. 그렇죠. 이거 끌어내야지. 기자들의 맛집에서 봉지욱 기자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근데 이현주의 부적절한 역사관에 대해서 비판, 너무 뻔한 걸 민주당 의원들이 한마디도 안 해.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거를 매부쇼나 이런 데서 뉴스에서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니까 최고위원이니까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연락이 어디서 만났어. 아 진짜요? 너무 잘했다. 너무 속 시원했다. 네, 그럼 내가 그러지. 당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못해. 유시민 작가도 이렇게 발언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비방하는 이런 행위가 당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6개월 넘게 진행되어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정면으로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문화적인 전통을 보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위험하다고 봤고. 자, 지난달 29일 누이재명 지지를 받는다는 이현주는 방송에 나와 문화개인이라는 말을 하면서 난리가 나는데 이어 30일 상임위 배정이 있었고 이현주는 소문이 돌았던 과방위원장은커녕 위원장 자체를 못 봤지요. 이에 대한 불만을 강력히 제기하는 이현주 문자 캡처가 돌았지만 진위 파악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현주가 직접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지요. 나는 투자 전문 변호사이자 산업계 출신으로 대선 때 후보직 속 경제성장위원장으로 경제성장 전략 보고서를 만들었고 당 AI 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계속 맡아왔다. 그래서 소위 경제산업분야위원장인 산중위원장, 과방위원장을 지원했고 적어도 그중 하나는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 원내 지도부는 상의하겠다고 하고서 제대로 된 상의는 없었고 최종 명단에서는 내가 빠져 있었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기준이 뭐냐고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정치보복인가? 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한 나를 쏙 빼고 상임위원장 나눠먹기를 끝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비합리적인 조직이 어딨나? 나야 위원장 안 해도 그만이지만 최소한 공당으로서 공적 책임감은 갖고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딴지 커뮤니티에 낄낄거리며 조롱하는 느낌의 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 무슨 중학생 일진들인가. 어떻게 이렇게 심사가 비뚤어졌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예전에 내가 당을 나갈 때도 그랬다. 운동권들 끼리끼리 모여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준 따져 물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일쑤였고 심할 땐 문자폭탄을 3만 개까지 받았다.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문자폭탄을 양념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는 걸 들으며 쇼크를 받았다. 그때도 지금도 나는 이런 일진 분위기, 악마와 행위를 보고도 진보, 민주, 개혁 운운한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이들이 뭐가 진보라는 거지? 뭐 그렇다고 또다시 탈당 같은 건 안 한다. 쫓아내려면 쫓아내라. 내 발로는 안 나갈 테니 돌아올 땐 각오하고 돌아봤다. 이 당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남을 조롱하고 낄낄대며 왕따시키며 좋아하는 일진 분위기, 허위사실이나 유포하며 상대를 악마화시키며 네거티브로 경쟁하는 비생산적이고 저열한 그런 정치판을 끝내자고. 그리고 나같이 극단적 이념 싫어하는 비운동권 X세대나 2030 세대도 좋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당으로 바꾸겠다고. 이젠 민주당에도 나랑 뜻이 같이 하는 당원 지지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특히 젊은이들. 아직 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2030 지지자들한테서 위로 문자 많이 받는다. 그래도 내가 민주당에서 중도 보수를 대변하는 누이재명 대표주자 아닌가. 조국 사태 당시의 삭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내로남불과 위선의 상징 조국의 강을 건너자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내 말이 맞았다며 함께 한다는 깨어있는 당원들도 많다는데 큰 위안을 느낀다. 자, 역시 이현주지요? 거침없이 비판했으니 거침없이 역풍이 불 것입니다. 위로는 누이재명들에게 받을지 모르겠으나 민주당의 존치는 위대한 당원지성이 판단할 것입니다. 지난 유시민 작가는 검찰개혁 지연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었지요. 검찰개혁 지연 사태예요. 1월 달에 1차 입법 예고안이 나왔는데 경악할 만한 내용이 나왔고 대통령이 다시 하라고 그래서 3월 달에 두 번째 게 나왔는데 별로 다름없는 게 또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몇 조를 한꺼번에 통째로 날렸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입법 예고 정부안이 대통령 승인 없이 나온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검찰개혁은 집권 1년이 넘도록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저항만큼 과연 개혁을 하려는 주체는 그 이상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검찰개혁이 곧 민생이라는 키워드는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말인데 김남국 의원의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개혁을 말하나? 라는 발언은 충격적입니다. 철험의 출신이자 원조 친명이기에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나마 김용민 의원이 검찰개혁 지겹다. 민생부터 챙겨라. 21대 국회에서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 탄생했고 민생은 파탄 직전까지 갔으며 내란이 터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도 강탈될 뻔했습니다. 검찰개혁을 해야 민생도 챙기고 이재명 정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바랍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도 이렇게 되묻고 싶군요. 도대체 언제까지 민생 문제 말하나? 아마도 여전히 민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다 정도의 반박이 나올 겁니다. 그거 그대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민생 문제와 검찰개혁이 어느 하나만 양자택일해야 하는 주제도 아닌데 민생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그냥 그 문제에 집중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굳이 걸고 넘어지는 건 진짜 관심사가 민생 문제가 아니라 검찰개혁 저지라는 뜻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김 의원님이 민생 문제에 어떤 전문성을 보였는지 기억이 안 나니 말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에 압수되지 않았던 해당 증거의 존재 사실을 검찰의 보안 수사 단계에서 확인했다고 강조하는데 이를 고일석 기자가 박살냅니다. 고일석 기자는 범인의 아버지가 경찰이 아니라 검사였다면 보안 수사 통해 있는 증거 없애고 희한한 다른 증거 만들어 살인해서 과실치사로 내리던가 아예 철판 깔고 불기소했을지도 모른다. 그랬을 가능성 99%다. 어느 대한민국 검사가 자기 아들 살인범으로 넘어가게 그냥 두겠으며 어느 검사든 대한민국 신성가족 덮어주는 거야. 한쪽 눈 감고도 하지 않겠는가. 자, 한겨레는 단독이라며 민주원 대화방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부작용 우려 목소리 제목의 기사를 내는데 민주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 4, 5명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할 경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수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보안수사권을 남겨두자는 주장도 나왔다. 라고 보도합니다. 박시영TV에 출연한 김용민 의원은 또 이렇게 발언했지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당에서 TF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겠다 네. 하는데 뭐 다 좋습니다. TF 만들어서 하는 거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김용민 의원 들어간 줄 알아. 저 못 들어갔습니다. TF 하면 김용민인데 안 들어갔대. 그 TF 만들자고도 제가 제안했는데 좀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 하자고 했는데 저는 못 들어갔고 원내대표가 제 전화도 지금 안 받고 계셔가지고 제가 왜 그래요 정말. 이렇게 검찰개혁을 처음부터 끌고 와서 검찰청 폐지라는 것도 사실은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제가 검찰청 폐지법 처음 내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거든요. 그거 21대 알죠 때부터. 그거는. 그랬는데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자꾸 배제되는 느낌이 들어서 좀 걱정인데요. 그러더라도 제가 법사위원은 됐습니다. 의원님. 자, 결국 다시 검찰개혁을 위한 전면전이지요. 새로 꾸린 법사위에서 대부분의 법사위원들은 평이한 인사말을 하는데 역시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은 이렇게 발언합니다. 검찰청 폐지가 예정된 10월 2일로부터 92일 남은 날입니다.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가 완전히 되고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하는데 아직 공소청과 중수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공소청, 중수청을 출범시킬 수 있고 예정된 시간에 차질 없이 각 기관이 운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속도를 내서 그리고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논의해서 형사소송법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7월 내로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정부가 그래도 2달 정도라도 꼼꼼하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길에 우리 서영교 위원장님과 함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첫 번째 전체 회의인데요. 국민주권정부에서 시작한 검찰개혁의 마무리,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관문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
을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습니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정부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 보안 수사권을 하겠다고 천명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수사 기소 분리를 완전히 실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법사위에서 반드시 신속하게 오늘이라도 개정안이 상정되어서 심사되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법사위 1소위에 배정을 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1소위에서 형사소송법이 빠르게 심사가 되고 법안이 처리가 되어야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고 7월 중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이 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서영교, 김영민, 박은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